20대나 30대 친구들 좀 희망이 없지 않나요?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그때는 시절이 좋았잖아, 네가 할 때는.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보인다. 너가 한 주 동안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어때? 어떤 사례가 제일 많아?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야기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20대나 우리 또래들 30대 친구들 좀 희망이 없지 않나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많이 답답해하고 뭔가 본인도 바꿔야 될 것 같고 하고는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현실의 무거움. 이걸 한다고 과연 의미가 있나? 에이 그냥 뭐 오늘 하루 더 쓰고 말지 뭐. 술이나 한잔 하자. 과연 이 아메리카노를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치. 10,000원에 4캔짜리 맥주를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티끌 모아 티끌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변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례들이 제일 많아?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게 직장인이잖아.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매달 한 번씩. 근데 돈은 매일 써 우리가. 근데 크게 막 뭘 쓰지도 않아. 사치스럽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 또래들이 적당히 아끼고 또 되게 전략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뭐 예를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자취하거나 이래버리면 남는 게 없어. 맞아. 급여에서 별로. 엄청 고소득자인 애들 빼놓고는 뭐 200에 300 정도 받으면 그 중에 뭐 월세 내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어가지고 전세자금 이자 대출 이자 내거나 그리고 본인 좀 쓰는 거 뭐 이러면은 사실 100만 원 저축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 그치. 현실적으로는 뭐 한 50, 60 정도 저축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감각이 우리가 무뎌지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 이게. 별로 그게 큰 돈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치. 1년에 막 집값은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뉴스에서 막 뭐 2억 3억 올랐다 막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이거 뭐 하는 이거 맞아. 그치?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것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솔직히 불안해. 그리고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안하거든 이제. 그렇잖아. 거기서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면이 맞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작게라도 나는 성공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뭐냐면 10만 원씩 매달 모아서 1년이 모이면 120만 원이잖아. 솔직히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여행 한번 제주도만 갔다 오면 그 정도 쓸걸? 그럼. 그치. 근데 한 매달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12번 돈을 저축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 실제로 그 은행 적금 그 완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아 그래? 중간에 다 깨버리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깨도 사실 원금 손실이 안 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유지가 안 돼. 우리. 끈기가 없어. 막 욕심껏 했다가도 돈 필요하면 빼버리고 또 딴 데 써버리고 이러거든. 그래서 좀 작지만 내 스스로는 유의미한 어떤 성공의 경험. 그러면 저축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에 600만 원이라서 크지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하다 하는 것이 그렇지. 좋다. 왜냐면 안 그러면 뭐 할 건데. 맞아.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막 투자를 엄청 잘할 수 있나 우리가? 그것도 아니잖아. 냉정히 보면은 괜히 100만 원 넣었다가 주식에서 떨어져서 슬퍼하고 막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를 판단을 하고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나 수준이 아니구나 하면은 정말 조금 정직하게 차곡차곡 모아보는 거야. 그게 작든 크든 1년 또는 좀 더 길게 해서 3년 정도 하면은 조금 이제 달라져. 내가 뭐가 달라지냐면 체력이 좋아져. 체력이. 기초 체력이 되게 좋아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히 해야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 실제로 나도 예전에 이제 20대 때 교사를 시작했을 때
강제적으로 그냥 부모님 엄마의 뜻에 의해서 월급 다음날 강제적으로 100만 원이 나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3년이 모이니까 3,600만 원이더라고. 원금만. 그치. 100만 원씩 그냥 없는 돈이라고 쳤어 그냥. 근데 3,600만 원을 또 이렇게 통장에서 보잖아? 그럼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다 이게? 크지. 그리고 어쨌든 그 체력이 생긴 거잖아 내가. 그러면 또 다음 걸 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의 체력이 안 되는데 자꾸 뛰어넘으려고 해요 우리는. 야 요즘에 뭐 사면 좋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는데 지금이 기회지. 내 친구가 이번에 그러더라고. 영혼까지 팔아서 지금 들어갈 때라고.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그러다가 같이 그냥 뚫리는 거지. 일단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해보자.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기회라는 건 늘 생겨. 어떤 투자의 기회나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뜻을 세워서 사업을 내가 대표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생기고 늘 기회는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거든. 맞아.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은 이런 그럼. 체력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50만 원씩 뭐 1년은 모아서 600만 원, 1200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 아주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게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는 목돈을 만들어 봐야 저축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를 그럼.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금융 공부를 좀 그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내가 이제 저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그럼 투자라는 건 어떤 거지? 투자가 뭘까? 그러면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주식 쪽에 금융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내가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덧셈 뺄셈만 계속 하다 보면 곱셈이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거든.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0 2 곱하기 5가 10이었네? 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가다 보면 이제 너무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똑똑하잖아 지금. 그래서 요즘 애들 금방 다 똑똑하지. 그런 또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도 저축도 해보고 직장 다닐 때 나름 목돈도 만들어 보고 또 목돈 만들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축 자체만으로는 유의미한 목돈이 안 될 수 있지만 저축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강의도 그치. 듣고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그 저축한 돈을 잘 또 써볼 수 있게 되고 그치.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시드가 필요하니까 그런 자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절약과 저축이 의미가 필요하다. 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어땠었냐면 너 알겠지만 예전에 내가 이제 운동하다가 배구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했을 때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혼자서 스파이크 하다가 혼자 꼬꾸라져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이제. 근데 첫 3일은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한 3일 좀 지나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라고. 근데 막상 다리에 깁스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뭘 했냐면 부동산 공부를 좀 했어 이렇게. 근데 그때 또 한참 이제 재미를 붙이던 시기라서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니까 몇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퇴원을 하면 구경 가고 싶은 동네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찜해놨어. 여기 가야지. 여기 가서 꼭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랑 또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보는 이런 투자 수익률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퇴원했을 거 아니야. 근데 퇴원했어도 내가 목발을 짚고 또 한 달 정도 생활했었어 되거든. 근데 이미 이제 막 병원에서 막 알아본 게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목발 짚고 갔어. 택시 타고 이제 그쪽 동네 내가 관심 갖는 동네 가서 아파트도 보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브리핑도 받고. 내가 이제 그때 약간 내 나름의 공부했던 거를 좀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나는 요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과
또 내가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걸 잘 활용해가지고 투자라는 걸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쯤 됐으면 한번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목돈과 그다음에 내가 그때는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라는 걸 처음 해본 거지. 투자라는 거를. 근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목돈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 1,700만 원 있었어. 1,700만 원. 그럼 그게 또 뭐 크면 크고 뭐 작으면 작은 돈인데 부동산 투자하기에 큰 돈은 아니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1,700만 원 그리고 이제 또 신용대출 받은 거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했었거든. 1,700만 원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내 나름의 이제 계산 공식에 그게 의해서 가능해? 가능하지. 뭐 지금은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대로 하긴 힘들겠지. 근데 그때는 한 4년 전이었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투자라는 걸 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이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투자와 투기의 가장 넌 큰 뭐라고 생각을 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나 이게 사실 약간 다 말 것 같아. 아 다르고 다르잖아.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투자. 맞아. 발 못 뻗고 자면 투기.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아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투자를 한 거야. 투자. 근데 뭔가 했는데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찜찜해. 물어보게 되고 아 이거 했는데 말이야 점점점 이렇게 되면 나는 어쩌면 투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있으려면 내 스스로 어떤 계산의 툴이나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이렇게 매수한 금액과 이제 재건축은 이제 나중에 완공됐을 때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어. 매수한 금액과 예상되는 분담금을 다 합했더니 그 옆에 바로 있던 아파트보다 저렴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내가 지금 매수하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구나. 라고 해서 투자를 했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맞아. 내가 예상한 대로 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 물론 내가 더 보유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내 가장 큰 목표는 나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팔았어 또. 왜냐면 매도에 대한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매수도 해봤고 매도까지 해보고 스스로 이제 양도세도 내보고 시세 차익이 좀 생겼으니까. 얼마나 벌었나요? 그때 이제 내가 한 양도세를 꽤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1,700만 원 투자해서 생겼거든. 5천만 원으로 회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아니 도대체 저축을 할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돈도 하나도 안 모아봤는데 그냥 내가 가진 신용도만 활용해 대출만 끌어다가도 물론 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근데 내가 그럼 그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지. 좀 힘들었을 것 그치. 같아. 그리고 내 스스로 매도에 대한 기준도 없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더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쉬울 수 있지. 근데 아쉬울 수 있는데 아쉽지 않은 게 내 스스로 정해놓으면 돼. 나는 이렇게 돼서 이 가격이 되면 매도를 꼭 해봐야겠다. 그것까지 돼야 내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 맞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전에 불과 그거 한지 1, 2년 전만 하더라도 나도 또 지방 출신이고 서울 올라 생활하다 보니까 저게 되긴 할까? 내가 월급 받아서 뭐 집 산다고? 너나 하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 이런 그치. 마음이었거든. 근데 정말로 내가 꾸준히 하고 한 번 이거를 해보니까 된다는 걸 경험했잖아. 그럼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매번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복리처럼 매번 투자 금액이 늘어날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실패의 경험도 하게 돼. 그치. 그렇지 않아? 실패도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계속 누적적으로 이게 조금 경험을 해보면 실패는 사실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쉬운 거지. 그렇지. 아쉬운 나를 거지. 이제 또 되돌아볼 수 있고 그때가 아니었으면은 절대 그 이상의 경험을 맞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 경험만큼 또 소중한 자산이 없으니까. 아쉬운 경험이 있나요? 나?
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90%도 있거든. 이름만 민망하지만. 그 비트코인이라고 있어, 비트코인. 안전자산. 그래서 아니 그때 너무 열풍이 심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쩌면 투기를 했던 건지도 몰라. 왜냐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샀어, 따라서 친구가 사니까. 이거 그때 안 하면 막 이상한 사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물론 이제 소액을 넣긴 했지만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소액을 넣었지만 지금도 가끔씩 내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90% 이러거든. 그럼 이게 얼마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나도 자꾸 나를 이제 검증하고, 그치. 그때 내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 투자를 했던 나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진짜 이게 뭔지는 알고 했을까? 그치? 아니면 옆에서 자꾸 막 이걸로 막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따라서 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 내가 이제 조금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험을 해보니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더 높은 곳이 있지만 계단을 한꺼번에 5칸을 올라갈 수는 없는 거라서 한 칸을 올라가고 나면 다음 칸이 보이고 이걸 올라가고 다음 칸이 보이고,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절약과 저축. 그치. 그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얹어야 이제 뭐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든 주식으로 시작하든 투자를 해보고 이제 다음 스텝들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거지 한 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닌 것 사실 같아. 굉장히 심플하지. 이렇게 말해놓고는 할 게 다 정해져 있었어. 명확하게. 이때는 나는 이 단계에서는 요걸 하면 좋고 그래 이렇게 하면 좋고, 물론 꼭 이런 스텝으로 밟아가는 것만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나는 크게 앞으로 물려받을 것도 많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략하는 것부터 내 그 외 최소한은 저축해보는 거, 그 최소한의 종잣돈을 만들어보는 그런 체력, 경험.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 볼 수 있는 투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대표처럼 완전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지. 근데 만약에 내가 모은 돈이 없었더라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정부 자금만으로 되진 않아. 거기서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지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은 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서 내가 목돈을 모아두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기초 체력부터 쌓아온 거야. 이렇게. 굉장히 큰 성공이네. 아니 작은 성공의 경험일 수 있지. 이게 아직 업력이 막 오래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더 큰 사업가가 되면. 그럼. 이건 정말 작은 스텝 하나인데 이것조차도 저축 절약이 없었더라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고, 평소에 사업에 대해서 누가 보면 낙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해봤으면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아까 처음부터 헌우 쌤이 말했던 기초 체력,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관심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실제로 사람들 만약에 상담을 하면 그런 걸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또 질문을 하거든. 이 사람의 어떤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많고 적냐는 우리 나이대에서는 크게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누군가는 또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하루 만에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작지만 내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 사실은. 그치.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게 헌우가 내 비트코인만큼 아쉬울까? 아쉬워. 그래. 그 딱 부동산 투자 시작해가지고 실행에 옮겼을 그때가 나는 한참 공인중개사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우리가 친구였잖아, 그치? 친구였지. 근데 이제 헌우는 실행에 직접 옮기는 거였고, 나는 그렇게 하기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돈도 없고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는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해서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그치? 1차를 땄어. 1차를 땄고 나는 그때 3천만 원이 있었는데 1,700만 원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난 그 주식에 넣었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야. 너의 비트코인만큼.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진 채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걸 언제 빼야겠다. 이런 매도 맞아.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빼지 못해서 아직 다시 떨어진 다시 것도 떨어지고. 있고 맞아.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진 않지.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결정짓고 시작할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 그때 그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책에서만 나오는 이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걸 이제 경험을 근데 한 거지. 너무 체감을 딱 한 거지. 이거 기회비용이지. 확실한 기회비용이고 맞아. 내가 거기 이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얻을 수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이 게 이제 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 공부, 부동산 공부, 사업을 통한 사업 소득 이제 여러 가지에 맞아. 다 두루두루 관심을 파이프라인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되고 내가 맞아. 이제 최근에 어떤 말들을 이제 가끔씩 들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때는 시절이 좋았잖아. 네가 할 때는. 야 그때는 뭐 5천만 원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었잖아.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올라서 안 된다 이제. 근데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시기까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근데 뭐냐면 그냥 그렇다 그래서 포기할 건지 아니면 왜냐면 그 시절에도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이 훨씬 많아. 맞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즌도 아까 지금도 코로나도 누구는 또 투자를 하고 누구는 또 사업을 해서 또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불평불만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맞아. 일단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또 필요하지 당연히. 그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막 무조건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또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고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맞아. 사실 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보인다. 보이지. 그치? 보인다. 그렇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지금 감고 많을 있어서.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눈을 떠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나만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것도 맞아. 하지 않는 게. 맞아. 물론 이제 투자의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맞지, 이제 현금 막 뭐 저축도 시작해야 되고 도대체 자산 관리가 뭘까, 뭐 투자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정말 저축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불평불만.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거든. 그렇게 하면 되게 자괴감 들고 오히려 내가 맞아. 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보면 분명히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이 모아지면은 또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알아는 알아대로 더 사업을 번창을 시키면 좋고. 그치. 나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또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는 거지. 하루하루를. 그게 이제 한 6개월 우리가 지금 퇴사한 지 알아는 한 1년? 나는 한 이제 반년 정도 됐잖아? 나름 이게 성장을 했거든. 그 시간 동안. 부딪히고 깨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루하루가 하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 나는 우리의 40대, 50대는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그걸 해보면 좋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맞아. 작은 성공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나는 그게 좀 궁금해. 나는 너무 그게 신세계였어. 뭐 국가에서 뭐 1억까지 창업 지원 자금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뭐 얼핏 보니까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고 지금도 막 맞아. 이제 지금 딱 청년들을 시즌이어가지고. 위한 혜택이 나오고 있잖아. 이 황금 단추의 탄생 스토리와 사업 계획서 뭐 꿀팁 노하우, 작성 꿀팁 노하우 이런 거 꼭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